어, 고성국 TV를 저는 많이 보는데요. 우종찬 기자가 이렇게 탄핵, 진실과 거짓, 그것을 쭉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요. 정말 너무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 너무 기가 막힌. 오늘, 얼마 전에 그 고성국 그 앵커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탄핵 그 당시 그 촛불 그게 엄청나게 이제 탄핵 전국 초기 당국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 자신의 입장을 좀 상대방이 듣든 말든 좀 명백하게 밝혔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우종천 기자는 그 당시 상황이 몰아치는 그게 말이나 되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러면서 이제 두 분의 그 토론을 봤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를 이렇게 보면요, 탄핵이 되지 않을 수 있었던 많은 고비가 있었습니다. 많은 고비가 있었는데 그 많은 고비들을 다 통과하고 결국은 탄핵이라는 걸로 귀결되고 말았어요. 그걸 보면 12월 9일에 탄핵이 의결됐죠. 그것도 박지원 씨가 12월 6일날 하면 탄핵이 부결되고 9일날 하면 탄핵이 가결된다, 이래갖고 그거대로 됐어요. 저는 국회에서 탄핵이, 밖에서 무슨 약간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는데요, 탄핵이 부결될 것이다, 전 그렇게 예상했는데 의외로 탄핵이 가결되었고요. 좀 더 앞으로 끌고 올라가면 문재인 같은 사람을 격침시킬 수 있었던 많은 기회가 있었죠. 문준영의 특혜 비리라든지 얼마든지 그 이전 이 탄핵, 그리고 국회 총선 있었습니까? 총선 패배, 그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사태를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고비가 많았고, 정말 너무나 이상하게, 먹지 않아도 될 자살골을 먹은 꼴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탄핵 사태에서도 고성국 앵커 얘기대로 상대방이 나에게 돌팔레인지를 하든 말든 나는 결백하다, 나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너무 안 하셨다고. 그런 게 참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자유 우파에게는 참 아쉬운 일이었어요. 저는 이런 일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페미니스트들은, 여성 인권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성 비하 발언이라고 저를 매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 차마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조금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이 남자와 여자의 이 뇌 구조는 다르다 그래요. 예. 그래서 여자들이 보통 정서적인 그런 성향이 강하고 남자들이 좀 논리적이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여자는 왼쪽 뇌와 오른쪽 뇌를 동시에 쓴다 그럽니다. 왼쪽과 오른쪽 뇌 우리가 뇌가 둘로 나눠져 있잖아요. 좌뇌와 우뇌로.
그래서 여자들은 이 사고를 할 때 왼쪽 뇌와 오른쪽 뇌를 동시에 쓰기 때문에 그것이 이러한 그 정서적으로 풍요로운 어떠한 그런 그게 이제 언어적 그 능력이거든요. 왼쪽 뇌와 오른쪽 뇌를. 그래서 여자들이 말을 더 잘합니다. 남자보다. 뇌를 두 개를 동시에 쓰기 때문에 여자들이 말을 훨씬 잘합니다. 그 이현주 같은 사람 보면 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그러니까 두 개의 왼쪽 뇌와 오른쪽 뇌가 동시에 작동하기 때문에 굉장히 순차적으로 나오는 거고, 그리고 여자하고 남자하고 말씨름하면요, 절대 남자가 못 이깁니다. 여자를. 그 언어적 능력이 여자들이 훨씬 뛰어납니다. 이 좌뇌와 우뇌를 동시에 쓰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이 해부학상. 그러면 이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무슨 상관이냐? 제가 너무나 논리적으로 많이 비약하는 것 같은데요. 설득력이 없고 뭐 욕을 먹더라도 하겠습니다. 예. 내가 하고 싶은 하고 싶다기보다는 내가 아는 진실, 그것을 뭐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 남자들에 대한 질책이 먼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자들은 여성 대통령을 둘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 여성은 남성의 힘이 없이는 절대로 뭐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게 너무 좀 남성 우월적인 얘기, 남성 우월은 아니죠. 또 여성의 이 보조가 있어야만 남성은 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부상조의 그 구조인데, 뭐 영국에는 뭐 독일에도 뭐 영국에는 대처 수상도 있었고, 독일은 지금 뭐 그 독일 총리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메르켈 총리죠. 예, 생각이 갑자기 안 나서. 그런 사람도 뭐 여성 총리죠. 그리고 뭐 많죠, 세계적으로. 좀 부끄러운 얘기인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남성들이 그러한 여성 대통령을 뽑을, 여성 대통령을 선출할, 여성 대통령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살만한 그만한 가치가 없는 남성들이 너무 많았다. 쉽게 얘기해서 야만적이다 이거죠. 야만적이다. 야만 국가에 여성 대통령이 있을 수 없었다. 이런 뭐 자조적인, 뭐 그러나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솔직한 얘기.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이루어진 것이었다. 부끄러운 이야기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적어도 우리나라 사회가 선진 사회라면 좌뇌와 우뇌를 동시에 사용하는 여성이 그 정글을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좌뇌와 우뇌를 함께 사용하는 여성이 대통령 하기에는 이 정글은 너무 야만적인 정글이었다 이겁니다.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그거예요. 언어적 능력이 여성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좌뇌와 우뇌를 동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말도 여자가 훨씬 잘한대요. 순간적으로 거짓말이 막 이어지는데 남자들은 거짓말이 잘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한쪽 뇌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는 한쪽 뇌를 사용해서 사고하고 말하고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한 면은 뭐냐 하면 논리적 사고에서는 우월하다는 겁니다. 집중적 사고. 한쪽 뇌로 사고하기 때문에 뭔가에 집중하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할 때는 남성이 더 여성보다는 우월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어떠한 해부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제가 뭐 남성 우월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박근혜 대통령도 여성이고 양쪽 뇌를 사용하는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야만적인 정글을 헤쳐나가려면은 사전에 야만적인 정글에 있는 잡초를 먼저 뽑아내고, 어디 가면 무슨 칡동굴이 나를 감을 것이다, 이거를 예측하고 집중해가지고 그거를 사람들을 보내서 다 캐내라, 예, 다 없애버리고 사전에 다 척결해버리고, 이러한 두뇌 구조는 여성보다는, 예, 남성에게 그 논리적 집중력이 있는 남성들이 그런 거를 한다. 이게 이제 선진 사회고 그러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죠. 이 사회 자체가 보호를 하니까 선진 사회에서는 꼭 한쪽 뇌를 사용하는 남성의 두뇌를 가지고 아주 치밀하게, 아주 사전적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그 싹은 잘라버리고 막 복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없애버려서 후환을 없애는 이러한 두뇌를 가진 그런 사람이라면 이런 야만적인 정글에서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정치 풍토, 우리나라 정치 정글은 그렇게 문화적이지 않았다. 굉장히 야만적인 정글이었는데 거기에 양쪽 뇌를 사용하는 여성 대통령이 걸어왔기 때문에 그만큼 논리적 치밀함을 갖지 못하고 그만큼 사전에 그것을 척결해버려서 후환을 없애는 그만한 능력이 떨어졌다. 이거 여성으로서의 어떠한 생체 해부학적인 차이죠. 예, 좌뇌와 우뇌를 동시에 사용하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에게는 좌뇌와 우뇌를 동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언어적 능력이 뛰어나고 문화적 능력이 뛰어난 겁니다. 그래서 박 대통령은 뭐 창조 경제 그리고 문화의 융성이 결국은 국가를 융성하게 한다는 정말 누구도 생각 못했던, 그래서 K스포츠, 미르 이것을 좀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재벌들에게 도와달라고. 이제 우리는 문화를 융성하면은 그 거대한 문화의 힘으로 우리 국력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 자연히 남북 통일은 된다 이거죠. 정말 그러한 정말 그 하늘에서 내려온 이런 천사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 야만적인 정글에 살고 있는 검은 피부라고 또 하면 안 되고, 어쨌든 인종적 차별에 얘기하니까 어쨌든 이 야만적에 살고 있는 이런 그 원주민 같은, 원주민이라고 하면 또 너무 비하가 되네. 어쨌든 이 야만 종족인, 사람 잡아먹고 살고 아주 그냥 잔인하게 사람 죽이고 하는 이런 야만인들에 의해 가지고 그 덫에 걸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우리나라 그 남성들의 그 야만적 두뇌 구조, 거기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아침 새벽에 일찍 깨서 그 고성국 TV하고 TV에서 우종찬 기자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가슴이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울컥울컥 했습니다. 정말 그 태극기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압니다. 그 당시에 촛불 집회라고 모인 사람들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습니다. 거기에 4배, 5배 되는 인원이 그 대한문 앞에 운집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를 외치면서. 아무런 언론도 보도하지 않아요. 더 많은 인원들이 촛불 집회를 압도하는 인원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했는데 그걸 언론이 보도를 안 했고, 24시간 바쁘다고 하는 헌법재판관들도 그걸 안 봤습니다. 유튜브를 볼 리가 없고, 그 사람들은 언론만 보는 사람들이고, 이러니까는 촛불 집회가 국회를 이렇게 포위한다고 생각하지만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천만에요. 그 당시 촛불 집회는
잽이 안 됐습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를 기준으로 삼성동 집회부터 태극기 집회가 압도했습니다. 촛불 집회를.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촛불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밖에 몰라요. 그만큼 언론이란 것이 이렇게 나라를 망치는 겁니다. 언론이라는 게 나라를 망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이 야만적인 정글입니다. 우리나라의 야만적인 정글. 참 아침에 고성국 TV를 이렇게 보면서 가슴에 참 울분이 차오르고, 우리 태극기 우파, 자유 우파가 좌절당했던 그 과거 기억이 살아나고, 어쨌든 요즘에는 뭐 다시 이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세력까지 이제 가세해서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요. 예. 두서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